마드리드의 심장 리야드에어 메트로폴리타노의 늦은 밤. 시계는 후반 추가 시간 9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선명히 새겨진 스코어는 2대2.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리그 우승 야망에 깊은 칼자국을 남긴 무승부였습니다. 벤치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어두운 터널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라운드를 뒤흔들던 포효도 격정적으로 허공을 가르던 손짓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백 대의 카메라와 전 세계 미디어를 향해 나온 것은 뼈아픈 참회였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이 붕괴와 부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술적 비극이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럽 정상급 공격 자원으로 손꼽히던 아데몰라 룩먼은 왜 90분 내내 유령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시야와 천재적인 창의성을 지닌 이강인은 눈부신 독주 속에서도 왜 파트너와 단 한 번의 호흡조차 맞추지 못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 최고의 교향곡을 완벽하게 지휘하는 마에스트로가 있지만 무대 위의 주연 배우는 그 선율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아레알전의 아쉬운 무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 스스로가 파놓은 덫에 걸려 자신들이 보유한 가장 비싼 무기 2개를 한꺼번에 질식시켜버린 잔혹한 전술적 자멸이었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말보다 차가운 기록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27 시즌 라리가 개막 이후 2경기를 치르는 동안 룩먼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일간지 AS는 그의 경기력을 두고 서슬퍼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룩먼을 최전방 원톱으로 기용하는 것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스스로 한 명을 퇴장시키고 경기를 치르는 것과 다름없다. 비아레알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려던 그의 움직임은 실현 불가능한 공상과학 영화이자 헛된 이상주의에 불과했다. 스페인 전역의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들은 시메오네 감독의 기괴한 선수 배치에 거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적설에 휘말리며 심리적으로 흔들리던 훌리안 알바레스의 컨디션 난조, 그리고 노르웨이의 괴물 알렉산더 쇠를로트의 부상 공백 속에서 아틀레티코는 기형적인 공격 조합을 들고 전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를 주도하고 숨막히는 압박을 펼쳤지만 정작 골망을 흔들어야 할 최전방 엔진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지독한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틀레티코의 전술 매트릭스를 4가지 핵심 원인으로 분해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선, 찢어진 정장, 맞지 않는 가짜 9번의 굴레입니다. 아데몰라 룩먼은 태생적으로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그가 지배하는 영토는 광활한 공간을 앞에 두고 속도를 붙여 수비수를 1대1로 파괴할 수 있는 왼쪽 측면입니다. 그러나 시메오네는 그에게 비좁고 숨막히는 원톱의 옷을 억지로 입혔습니다. 비아레알의 거구 센터백들 틈바구니에 갇힌 룩먼은 경기 내내 골대를 등지고 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사라졌고 마법 같은 드리블은 몸싸움의 한계에 가로막혀 완전히 봉쇄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 공격 시스템 안에서 고립된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선, 이강인의 자유가 만들어낸 역설입니다. 전술판 위에서 이강인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그는 그라운드 전역을 부유하는 자유로운 마법사였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쉼없이 오가고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공을 탈취한 뒤 환상적인 턴 동작으로 탈압박을 펼치며 상대 수비 라인을 가르는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 우아하고 파괴적인 플레이는 전성기 시절 앙투안 그리즈만을 완벽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강인의 이 눈부신 기동력은 룩먼을 더 깊은 고립의 모르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강인이 빌드업을 위해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전방은 텅 빈 황무지가 되었고 룩먼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상대 수비진의 거친 압박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시선, 사고의 주파수가 완전히 끊겨버린 공격 라인입니다. 킬러 패스는 패스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뇌파가 완벽히 일치할 때만 골로 완성됩니다. 이강인은 상대 수비의 빈틈을 2초 먼저 읽어내고 중앙 침투 공간을 향해 치명적인 궤적의 패스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윙어의 본능을 가진 룩먼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부수는 전방 침투 대신 발밑으로 공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제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가 찔러준 월드클래스 패스들은 그렇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받아주는 사람도 잘라 들어가는 침투도 없었습니다. 천재적인 조율사와 억지로 자리를 바꾼 공격수 사이의 엇박자는 보는 이들조차 답답하게 만드는 촌극을 낳았습니다. 네 번째 시선, 촌질식 처방이 불러온 예견된 파국입니다. 시메오네는 냉혹한 실리주의자로 유명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그 실리주의가 최악의 패착으로 작용했습니다. 알바레스와 쇠를로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윙어를 최전방에 세운 선택은 지나치게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점유율을 쥐고 투지 넘치는 경기를 펼쳤지만 현대축구의 최정상 무대에서 억지스러운 포지션 파괴는 통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진과 이강인이 아무리 양질의 총알을 공급해도 방아쇠를 당겨줄 진짜 대포가 없다면 공격은 헛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과 답답함 속에서도 대다수의 일반 관중들이 무심코 지나쳤을 이강인의 위대한 숨은 디테일이 하나 존재합니다. 후반전 중반 비아레알의 전광석화 같은 역습이 펼쳐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레드앤화이트 유니폼을 입은 한 선수가 무려 40m가 넘는 거리를 전력 질주하여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 깊숙한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단 1m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슬라이딩 태클로 상대의 결정적인 찬스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는 마법 같은 기술과 창의성뿐만 아니라 온몸을 던지는 수비 가담과 투지까지 갖춘 완벽한 육각형 미드필더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진정한 클래스는 공을 쥐고 있을 때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공이 없을 때 팀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잔혹할 만큼 치열한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경기 직후 글로벌 축구 커뮤니티는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레딧과 스페인 현지 포럼에서는 룩먼의 무기력한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고군분투한 이강인의 플레이메이킹이 낭비되었다며 안타까워하는 팬들의 반응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의 공식 인터뷰는 이 모든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룩먼의 잘못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자리에 세운 내 책임입니다. 우승 트로피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통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비록 한 경기에 무승부로 끝났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뼈에 새겨야 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는 단순히 비싼 이름값의 선수들을 모아놓는 퍼즐이 아니라 전술이라는 거대한 시계의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정밀한 과학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령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이제 룩먼에게는 익숙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전술적 해방이 절실합니다. 현대축구 전술의 냉혹한 현실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시고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즌이 더 위태로워지기 전에 시메오네 감독은 아틀레티코의 9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승부의 세계는 언제나 냉혹합니다. 경기장의 불빛은 꺼졌지만 시메오네 감독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주한 숙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경기의 전술적 엇박자가 한 시즌 전체의 성패를 가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라리가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강인이 뿌려준 환상적인 패스들과 룩맨이 겪어야 했던 고독한 침묵. 과연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 두 천재가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고 완벽한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룩맨의 측면 복귀가 해답일지 아니면 새로운 공격 조합을 찾아야 할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축구에 보이지 않는 전술 이면을 파헤치는 다음 분석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